타일을 깔아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다음번에 타일 진짜 안 깔려고요. 이번 인테리어 할 때 마루 깔았는데 괜히 마루 깔았어. 타일 깔걸. 왜 사람들은 인테리어 하고 나서 바닥재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으니까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바닥재는 타일이 좋다, 마루가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게 잘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인테리어의 시작은 어떤 바닥재를 선택했느냐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바닥재를 잘못 선택했다가 이거 나중에 한번 고치려면 온 집안에 이제 먼지가 될 거고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회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바닥재들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디프로그가 고객에게 추천하는 기준을 공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재에서 후회하는 이유는 사실 장단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바닥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광고도 없는 그냥 저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 회사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닥재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이제 장판이 있고, 최근에 가장 많이 깔리고 있는 마루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깔고 싶어 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 하는 타일, 요 3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언급했던 장판, 이건 무조건 말리고 싶은 바닥재입니다. 장판이 우리 옛날 시골집에 있는 것처럼 종이장처럼 얇고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장판이 가지고 있는 쿠션감 때문에 장판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장판은 기본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판 아래쪽에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밑에 습기가 생기게 되면 그게 마르지가 않아요. 그 습기가 있는 장판 안쪽이 벌레의 서식지가 될 수도 있고 악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집의 그 역한 냄새들이 바로 다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장판을 선택하시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마루죠. 마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마루가 크게 2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흔히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 합판 베이스의 마루고, 두 번째는 바로 보드형 마루예요. 합판 아시죠? 이렇게 뭔가 겹겹겹겹이 쌓여있는 그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 마감재가 얹혀진 게 합판 마루이고, 보드형 마루는 HDF라고 하는데 톱밥 같은 것들을 압축을 해서 그 HDF 위에 마감재가 올라간 게 보드형 마루입니다. 합판 마루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일반적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 합판 생산이 다 이제 해외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생산의 품질들이 뭔가 균일하지 못하니까 뜻하지 않는 하자들이 종종 생기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합판 대신 코어 자재를 HDF나 SPC 같은 것들로 대처하는 자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PC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돌가루에 PVC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자재예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마루의 최고의 단점인 습기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화장실에 갖다 붙여도 문제가 없어요. 돌가루 PVC니까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SPC 마루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LX에서 나온 에디톤 마루입니다. 애견협회에서 인증된 제품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최소화한 제품이고, 어린이라든지 노인분들에게도 안전한 자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내구도가 엄청 강해요. 진짜 망치로 찍어도 잘 안 찍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좀 집을 편하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SPC 계열의 마루, 그 중에서도 에디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SPC 마루들 대부분이 좀 얇기 때문에 일반 마루보다 보행감은 좀 떨어질 수 있고, 바닥의 수평이 불규칙한 면이 바닥재 위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요. 물론 어느 정도 수평 물타를 쳐서 완화시킬 수 있지만 불규칙한 면이 드러나는 게 불편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타일처럼 십자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겹쳐서 계단식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또 이 자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SPC 마루가 돌가루랑 PVC가 들어갔다고 해서 꼭 타일형 제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드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마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타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보통 타일을 까는 게 로망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뭔가 세련되고 묵직한 그 느낌을 위해서 타일을 깔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용이나 하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원래 바닥이 타일이었거든요. 타일 바닥을 쓰면서 핸드폰도 진짜 한 번씩 다 해먹었었고, 떨어뜨리면 뭐든지 다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혹시 새로 태어난 하온이가 넘어지거나 낙상사고를 당한다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타일을 다 걷어내고 마루를 새로 깔아야 되나?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벽과 타일이 다 엉겨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타일을 제거하려면 벽에 다 손상이 가게 될 거고요. 그러고서 마루를 다시 깔면 벽 공사도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럼 거의 인테리어를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온 집안에 이제 먼지가 될 거고 진짜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래서 처음에 바닥재를 어떤 걸로 깔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어떻게 했냐, 집 전체에 이제 카페트를 시공을 했는데 지금 4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고객님께 먼저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가족은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잘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카페트 시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위쪽에 링크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집에 시공하고 살아봤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당연히 장점도 있습니다. 하원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 바닥 타일에 대해서 엄청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타일로 바닥을 깔게 되면 우선 내구도가 남다릅니다. 떨어뜨리는 게 박살나지 바닥은 멀쩡해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청소를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바닥에 물 뿌리고 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타일 깔면 차가워서 겨울에 춥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타일은 열 응축력이 강해서 처음에 뜨겁게 달구기는 어렵지만 얘가 한번 뜨거워지면 열이 쉽게 식지가 않고 골고루 퍼져나가기 때문에 집 전체에 일정한 온도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적당한 온도를 잘 유지하면 겨울 내내 따뜻한 바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시공하는 포세린 타일 같은 경우에는 함수율이 0%에 가깝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얼룩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든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빠르게 대표적인 바닥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디프로그는 바닥재를 재료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 공간의 밀도와 가족의 패턴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요즘 유독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바닥에 타일 깐 것 같은 집들이 정말 많이 보이죠. 일반 합판 마루도 그렇고 보드형 마루도 그렇고 SPC 마루도 그렇고 다 똑같이 타일형 마루들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잘 나와서 깔아놓으면 이게 마루인지 타일인지 전문가가 봐도 알기 어려워요. 타일보다 저렴하지만 타일의 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디프로그 스튜디오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라도 바닥이 그레이 이런 타일형 제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진짜 타일도 있고요. 왜일까요? 뭐 타일형 바닥재가 예뻐서? 그게 아닙니다. 필름의 마감재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벽체에 필름으로 우드 텍스처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벽도 우드인데 바닥도 우드다? 그럼 집에 우드로 떡칠이 됩니다. 안 예쁘고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바닥에 그레이 톤으로 가고 벽 쪽에 우드를 깔고 가구에 우드 포인트를 넣고 이런 식의 디자인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면 바닥은 그레이인데 천장이 이제 우드인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또 임팩트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바닥이나 벽체, 천장에서 우드를 제외하고 가구나 소품으로 우드를 넣어서 집에 따뜻함을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닥 전체가 우드로 통일이 되면 벽체에 어떠한 텍스처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특정 컬러 요소가 바닥에 깔렸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는 어떤 컬러를 선택하든 바닥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거 들어와도 너 받아줄 수 있니? 약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우드 베이스에 하얀 여백을 만들고 곳곳에 포인트로 디테일과 텍스처들이 들어간 디자인.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이엔드 인테리어의 공식 같은 거죠. 그런데 자재 선택에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비슷해도 별로고 너무 따로 놀아도 이상하거든요. 바닥재는 원목마루인데 벽은 필름이다? 그러면 이 필름이 갑자기 되게 싼 티가 나 보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급의 재료들로 맞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원목마루 같은 우드형 마루가 바닥에 들어가도 벽에 우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처럼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족 상황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린 신혼부부다, 또 우리 아이 계획이 없고 딩크족이다, 또는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우리 집엔 어른들만 있다. 그렇다면 취향에 따라 타일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이 있는 집이다. 그렇다면 보드나 합판 계열의 마루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원목마루 깔면 그냥 이 바닥재 하나로 집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이런 집들처럼요. 반려동물이 있고 집 관리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미끄러짐 사고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SPC 계열 마루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집 부모님 댁 인테리어 만약 하게 된다면 전 에디톤을 깔아드릴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광고 영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깔아보고 진짜 느껴봤을 때 진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분이시다. 그렇다면 그냥 취향에 맞게 바닥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진짜 독보적인 개성 있는 집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바닥이 타일 계열로 가야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따뜻하고 고급스럽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집을 만들고 싶다. 원목마루 쫙 깔고 벽체 새하얗게 하고 그 안에 포인트들 딱딱딱 들어가서 우리가 아는 그 하이엔드 인테리어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인테리어의 시작, 어떤 바닥재를 선택하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닥재는 단순히 재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입니다. 어떤 바닥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안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아니다. 삶을 디자인한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